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보시죠. 고점 부근의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일 때 이러다 중소형주들 소외되는 거 아니하셨을 텐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실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전거래 대비로는 0.96%의 상승으로 2693.14포인트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이렇게 올라도 1% 정도 올라도 앞자리를 못 바꾸네요. 2700선은 살짝 하회한 채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장 시작은 마이너스권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고가 부근의 종가가 형성되면서 긴 장대 양봉으로 기분 좋게 마감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전에는 약간은 좀 흔들흔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에 고점을 빠르게 높이면서 결국에는 900선 탈환이 됐습니다. 1.38% 플러스로 904.57포인트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소외되지 않는 모습 오늘 장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상한가 세 종목이 있네요.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재차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긴장 관계 여전한 가운데 지금 에너지 무기화,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SH 에너지화학입니다. 상한가에서 현재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4월 2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달도 지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수익을 내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아마 다음 달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르실 겁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또 상승권 내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약간 우울했던 4월장 그 기분을 달래주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월은 좀 나아지겠죠. 오늘 이렇게 올랐으니까 주말 지나도 그 상승의 감 놓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쇼와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어가지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 유입되고 뭐 그동안 안 움직였던 삼성전자 움직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중국도 한번 보시면은 중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2%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이 2.28% 정도 상승하면서 3043.4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오전장만 보셨던 분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오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후 들어서 계속 고점을 높이며 3천선을 뚫어낸 건데 재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프라 구축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건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 전해졌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의 일종인 명의 변경료라는 게 중국에 있는데 이걸 내리기로 했답니다. 뭐 세금 같은 거죠. 우리 뭐 거래 수수료 같은 그런 거를 내리기로 했다는데 이 명의 변경료를 내린 게 2015년 8월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경기 그리고 또 증시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장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고요. 심천 쪽은 더 좋습니다. 3.5%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흐름이 깨지지 않았는데 하루 더 구두 개입이 나오니까 확실히 반응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환율이 급락으로 표현드려도 될 것 같아요. 16원이나 밀렸거든요. 16원 60전의 하락이었습니다. 필요하면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장 초반에는 1272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오후장 한 2시 구간대 1260원도 이탈이 됐고 종가가 저가 만들면서 1255원 9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만에 16원 많이 밀렸죠. 다시금 또 환율도 정상 궤도로 가나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조금씩 오름폭을 올려가면서 예쁜 차트 모습을 그렸는데요. 특히나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었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죠. 거의 4% 가깝게 오르게 되면서 지수를 캐리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거의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2695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오전장에서부터 살짝 상승 탄력이 올라온 구간에서 쭉 유지가 됐고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거의 일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2700선 바로 아래쪽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이 139억 원, 굉장히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보다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4,901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은 매도폭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4,85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상승했던 섹터들이 아주 약간 더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섬유 의복 섹터가 3%대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안에 종목들 가운데 FNF가 오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해제도 있고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의류 쪽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FNF 반등과 더불어 섬유 의복 섹터 좋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제조업 쪽을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이 확실하게 업종별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료정밀 섹터, 비금속 광물 섹터가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밀렸던 쪽은 바로 음식료품 섹터입니다. 1%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리고 은행 섹터 역시나 0.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장 초반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기아는 막판에 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었죠. 다만 자동차들의 눌림목과 더불어 운송장비 섹터 0.9%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세였습니다. 기계와 철강 금속 섹터도 오늘 파란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 보시면 빨간불이 훨씬 더 많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오랜만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4% 오르면서 67,4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보시면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 2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오는 흐름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나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7% 오르면서 112,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정도로 417,000원이었고요. 삼성 SDI 실적이 힘입어서 2% 올랐습니다. 611,000원으로 거래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60만 원 선에 진입한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 LG화학도 3% 오르면서 519,0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G화학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이틀째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보시면 네이버는 2% 오르며 286,500원을, 카카오는 0.6% 오르면서 9만 원 바로 아래쪽 89,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자동차 종목들이 다른 종목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현대차가 1.3% 하락한 186,000원, 기아는 막판에 반등을 주면서 강보합권 수준 83,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이 중고차 사업이 다시 한번 1년 정도 유예가 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오늘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권 수준,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이 금융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KB금융은 1% 밀린 58,500원을, 신한지주는 0.7% 하락하면서 42,1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러시아가 점차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를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무기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또 간밤에 독일 쪽에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처에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울러서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 종목들 보시면 SH에너지화학이 상한가 터치하면서 1,52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이 이렇게 석유 도소매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급등세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대성에너지도 15% 올랐습니다. 17,650원으로 거래 마쳤고, 중앙에너비스 탄력이 좀 많이 줄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3% 오른 35,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죠. 이 방역과 의료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50명 이상의 집회나 대규모 행사들 이런 경우에는 의무화가 유지가 되는데요. 일단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가장 먼저 화장품주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과 함께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화장품주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더니 제이중 코스메틱 상한가 터치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14%대로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고요. 11,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역시나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15%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토니모리, 에이블 CNC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기록하다가 한 자릿수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 지수 마감가 보시면요. 1.4%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90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을 놓지 않으면서 결국에 900선 오후장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관측됐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탄력 주면서 거의 일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900선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일단 2시 구간 매도 전환하면서 1,179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코스피와 다르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도 포지션 쪽입니다. 그래서 106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24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쪽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게 전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5%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거의 25,000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네, 이소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어제장 있었고요. 이런 소식들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반등이 관측됐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0.9% 올랐고요. 21만 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첨보도 오늘 3% 오르면서 27만 9,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락세가 좀 깊었던 게임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요. 펄어비스가 그래도 급락을 딛고 상승합니다. 사실 이틀간 거의 30%가 넘게 하락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펄어비스 오늘은 1.7%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68,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 상승으로 끝났고요. 위메이드 강보합권으로 77,600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 4.8% 오르면서 31,100원 선을 터치한 흐름인데요.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가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 선양 낭성암에 대한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장 대체적으로 3거래일에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 분위기와 좀 같이가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0.6% 올랐고요. 알테오젠 3% 오르며 57,900원 기록했습니다. LX 세미콘도 막판에 다시 한번 오름세 쪽으로 올라오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요청으로 양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실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재건 사업 이런 쪽에서 양국이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 중장비 좀 건설 쪽으로 해서 건설 기계업체들이 오늘 수혜를 가져갔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9,420원 터치가 나왔고요. 현대 에버다임 마지막에 변동성이 좀 심했죠. 불과 20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18%로 상승세가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7,72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진성 TC도 3시 구간에서 급등세 기록했었는데 3%까지 탄력을 빠르게 줄였고요. 12,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